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막상 현장에서는 고스펙 관련자 건입니다. 관리자가 자기보다 높은 스펙은 관리하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왜 보면 이제 고스펙이다 하면 뭐 학사도 있죠. 학사도 고스펙이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고스펙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높은 가방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사는 높은 가방끈 정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학사까지 가는 건 쉽지 않지만 이제 웬만하면 대학을 다 가기 때문에, 졸업장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사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무조건 고스펙이다 보기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스펙은 석사, 박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석박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무슨 뭐 학문 가지고 뭐 일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나라도 아닌데 석박사가 많습니다. 보통 석박사를 하는 이유가 뭐 두 가지예요. 뭐 연구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학문의 조예가 깊어가지고 교수를 한다거나. 근데 둘 다 사실 파이가 넓지 않습니다. 연구원 같은 경우 이제 공학적 이제 전공을 살리지 않으면 힘들고, 특히나 이 교수 쪽은 티오가 거의 안 나죠. 정말 안 나요. 왜냐, 대학교도 없어지고 학과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대학도 이제 교수님들이 어떤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박사 나오신 분들 중에 도피성으로 나오신 분들 좀 있거든요. 도피성이 뭐냐 하면 어차피 학사를 취업 안 되니까 그냥 석박사 따자 이런 식으로 하신 분도 있어.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스펙이 필요한가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뭐 가방끈이나 어떤 뭐 개인 인적 자원 정말 중요한데, 석박사 딴다고 막 그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하다거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취업 시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석박사 나오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이거 많이들 체감하실 거예요. 석박사 나오신 분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좀 이쪽 길이 수월하지 않으니까 취업을 노리는데 번번이 좌절할 겁니다. 번번이. 왜냐, 석박사를 잘 안 써주거든요. 뽑아주는 것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 기업들은 알거든요. 석박사 나왔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일을 못할 가능성도 있고, 사회 경험 없기 때문에, 나이도 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무에서 이제 실력 보장 못한다거나 적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안 뽑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학원 쉽게 가지 마라. 절대 도망가는 차원으로 가지 마라. 특히 여자분들. 제가 이 말씀 꼭 드립니다. 특히 문과 석박사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는지. 아니 생각해봐. 지금 대졸 백수도 많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 일자리 못 구한 사람도 많은데 석사는 더하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학원 같은 데 가보면 석사 출신도 많아요. 아니 석사 출신이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고졸, 중졸, 초졸도 볼 수 있습니다. 석사 나왔다고 뭐 더 인정해 준다거나 호봉 올려주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석사 졸업했는데 마땅히 이제 진로가 마땅치 않으니까 공무원 시험 오는 거야. 그리고 저기 제목 보시면 막상 현장 했죠. 현장. 현장은 뭐예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구르고 물건 옮기고 기계 만지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은 학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학력이 사실상 없어도 되는 일이에요. 왜냐, 머리보다는 어떤 체력과 근로능력, 그리고 그 현장의 어떤 그런 일머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고스펙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현장 같은 일하려고 해도 잘 안 받아줄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많이 꺼립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마인드냐 하면, 아, 저 사람 석사까지 나왔으니까 돈 많이 달라가겠네. 아니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저 사람 책상에 앉아가지고 채무 받던 사람인데 현장 와가지고 일할 수 있으려나? 아니, 저거 안 하려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 한다고?
보안이 별로 오래 할 것 같지도 않게 생겼는데. 비시비시 되고. 딱 보니까 한 달하고 그만둘 것 같아. 아니. 보름하고 그만둘 것 같아. 그래서 안 뽑아, 이게. 왜냐면 그분도 알거든. 중소기업이 현장이 일반 젊은 사람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일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석사 출신들한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실무에서 그 실력이 발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가방끈이 긴 거하고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건 별개예요, 별개. 완전 별개. 예. 관리자들이나 이제 회사 짬밥 있는 분들 다 알고 있죠, 이게. 예. 그래서 가방끈이 너무 긴 건 또 문제입니다. 예, 너무 문제. 뭐 정말 좋은 대학교 나왔다거나 좋은 전공 살려서 대학 가는 거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문과로 대학원 가신 분들 말리고 싶어요. 문과는 가면 갈수록 비전이 안 좋아요. 찾는 것도 없고. 그래서 당장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뭐 문과 대학원 가야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나오면 더 낭패입니다. 더 낭패.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문과, 상경계 나온 경우 보통 중소기업 마케팅 부서나 온라인 기획 홍보팀으로 갑니다. 아니면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 가는데 굳이 학력이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국문과, 신방과나 디자인학과 선호하고요.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 연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학원을 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홍대 광운과 대학원 나온 경우 경력 없으면 안 뽑습니다. 애매하게 문과 상경에 나오는 경우 보통 중소기업 마케팅 부서나 온라인계 홍보팀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렇게라도 가면 다행이에요. 저렇게라도 뽑아줘서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애초에 중소기업 마케팅 부서가 몇 개 없습니다. 마케팅 부서가 없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게 진짜 마케팅 부서 온라인계 홍보팀을 했는데 중소기업은 저게 없어요. 저 부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면 있냐? 일단 지방에 있는 공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아예 없습니다. 그냥 저 마케팅 부서가 없습니다. 애초에 뭐 총무과, 인사과 직원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마케팅 부서가 왜 있습니까? 왠지 아세요? 중소기업 마케팅 필요 없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럼 저 사람도 어디 가냐? 서울 가야 돼. 서울. 보통 저런 마케팅 회사나 저런 마케팅 부서를 끼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온라인계 홍보팀 저런 이제 자리가 있는 곳은 서울 말고는 없어요. 수도권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보통 상경에 나온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려고 서울로 많이 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막상 저런 데 가서 취업을 했다 칩시다. 근데 보수가 안 좋아요. 뭐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모님 얼마나 붙여줄까? 대부분은 그냥 부모님 보증금 보태주는 거 그게 다예요. 보증금도 못 보태주는 집도 있고. 뭐 중소기업 마케팅 부서 해봤자 연봉 한 3천만 아래일 겁니다. 네. $3천만원 아래일 거예요. 월급 받아가지고 월세 내고 뭐 공과금 내고 밥 사 먹고 하면 남는 게 없죠 이게. 그렇다고 내가 저 회사에서 뭐 쭉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애매하죠 이게. 국문과 신방과는 디자인학과. 근데 저게 가도 문제야. 가도 이제 뭐 서울 가야 되니까.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 연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학원을 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연봉이 작아요. 보통 광고 붙은 회사 치고 연봉 많이 주는 데가 없어. 되게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중에서 박봉이에요. 박봉. 그래서 광고회사 다니다가 나오는 경우 정말 많죠. 왜냐하면
일이 쉬운 것도 아닌데 잡일 같은 거 많은데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받고 뭔가 비전 같은 게 크게 안 보이다 보니까 잠깐은 다니되 막상 오래 다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대학원 가면 부담스러워한다. 석사 출신이 부담스러워한다. 왜 부담스러워하냐? 일단 대학원 나왔다고 일 더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는 먹었지. 그냥 이제 학문을 더 많이 파는 거지. 학문을 많이 팠다고 이게 실력으로 돌아온다?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빨리 취업한 사람보다 더 못하거든 이게. 거기다가 대학원 나왔으면 또 나름 이제 내가 공부하는데 시간과 돈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학사 출신 분들한 돈은 더 달러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예. 뽑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문과 분들은 참 일단 최대한은 취업 이제 일자리 같은 데 내봤으면 좋겠어. 최대한 뭐 저게 뭐 광고팀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받아주는 데 있으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문과가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더. 뭐 중소기업 중에 힘든 곳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 뭐 대기업도 그렇겠지만 작은 기업들은 이제 뭐 오도 따기 힘드니까 그 안에 성장하지 못하면 이제 없어지는 것도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을 뽑기가 좀 난감할까. 제가 이제 취업 사이트 한 번씩 눈팅 하는데 확실히 좀 일자리 질이 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네. 계약직, 임시직도 많아졌고 인턴 뽑는 것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사람을 오랫동안 고용해서 쓰지 않겠다는 거죠. 인건비 부담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좋은 데 일하면 좋겠지만 뭐 대기업 같은 데 일하면 좋겠지만 대기업은 정말 안 뽑으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원서 넣어가지고 받아주는 것이 있으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더 좋은 조리가 나오면 이제 이직한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